2026년 2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고요. 타 치과에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 씹을 때 오른쪽 밑이 아파서 왼쪽으로만 식사하신다고 하셨고요. 한 달 전 타 치과에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했다고 하셨고요. 빨간 선이 원래 있어야 하는 뼈고요. 노란 선이 지금 있는 뼈입니다. 저만큼 이 차이가 이제 풍치로 인해서 뼈가 소실이 된 거고요.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저 파란 도형만큼 뼈가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잡는 힘이 약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리오돈탈 프루브가 대략 5mm 정도 들어갑니다. 잇몸과 뼈 사이의 깊이가 5mm라는 것이고요. 저것을 파켓 뎁스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파켓 뎁스가 깊고요. 파켓 뎁스가 깊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스케일링 잇몸 치료로는 치석이 다 제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치석을 직접 보고 제거하는 것이 제거 확률이 높은데 파켓 뎁스가 깊으면 보고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2. 저 파켓 뎁스에 음식물이 끼면 빼기가 힘듭니다. 파켓 뎁스는 호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꺼내기가 힘듭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빨간 화살표 부위입니다. 잇몸 치료는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치은연화 치석, 즉 잇몸 밑에 있는 치석입니다. 단순 스케일링으로는 저 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풍치가 진행된 환자에서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저렇게 잇몸 밑에 치석이 있으면 풍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잇몸 밑에 치석이 있는데 스케일링이란 잇몸 위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100번, 1000번 해도 저 치석은 안 없어지고 풍치는 계속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잇몸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잇몸 치료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해야 하는 케이스는 잇몸 치료를 해야 하고요. 잇몸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는 잇몸 수술을 해야 됩니다. 프루브의 깊이가 2, 3mm, 즉 잇몸과 뼈 사이의 공간이 2, 3mm 정도 된다면 스케일링으로 충분합니다. 프루브의 깊이가 4에서 6mm라면요. 중간 정도의 풍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잇몸 치료, 즉 큐렛이 필요합니다. 뼈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뿌리를 잡는 뼈가 적어집니다. 프루브의 깊이가 7mm 이상이면 많이 진행된 풍치인데요. 잇몸 수술, 플랩이 필요합니다. 2, 3mm의 저 공간, 잇몸과 뼈 사이의 공간, 파라원이죠,를 호주머니라고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얕으므로 음식물, 치석이 생기는 공간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덜 쌓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4에서 6mm의 공간이 있으므로 호주머니로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어느 정도 깊이가 되므로 음식물,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호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잇몸 밑으로 기구가 많이 들어가므로 반드시 마취가 필요합니다. 7mm 이상의 공간이 있으므로 호주머니로 생각하면 호주머니가 많이 깊고 음식물, 치석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파란 원의 공간이 너무 넓고 깊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치석이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고 치석을 제거한 후 잇몸을 잘라서 파란 원의 공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뼈가 녹아 있으면 잇몸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잇몸을 열어서 치석을 제거 후 잇몸을 자르고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마취를 해야 합니다. 치주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고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과 잇몸을 잘라주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잇몸을 잘라주는 이유는 호주머니가 깊으면 음식물이 쌓일 공간이 많아지므로 잇몸을 자르는 걸 호주머니 깊이를 얕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덜 쌓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 치과에서는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을 많이 했으나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일단 수술이므로 통증이 조금 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잇몸을 자름으로 치아가 많이 시리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앞니의 경우 뿌리가 많이 드러나므로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치주 수술 전 빨간 화살표 부위는 치석 때문에 염증이 생겨 뼈가 녹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다른 치과에서 1년도 못 쓸 것 같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밑에는 치주 수술 후 사진입니다. 잇몸을 열어 치석을 제거한 후 잇몸을 자른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뿌리가 드러나 심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잇몸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프루브가 6mm 정도 들어갑니다. 프루브가 6mm라면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저 사이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서 잇몸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만 잘라주었습니다. 호주머니의 깊이를 얕게 해주는 효과겠죠. 잇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도 그리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혀 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수술 전보다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잇몸을 열었습니다. 잇몸을 열고 보니 잇몸과 뼈 사이에 치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치석 때문에 풍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치석을 제거한 후 사진입니다. 스케일링과 큐렛, 치주 수술을 다시 한번 정리한 사진입니다. 풍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케일링을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프루브의 깊이가 5mm, 프루브의 깊이가 5mm란 것은 잇몸 치료가 필요한 단계죠. 실제 잇몸 밑 치석이 제거가 잘 안되고 음식물이 너무 잘 쌓이고 음식물도 제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뉴욕 치과의 경우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 중간에 대략 파켓 뎁스가 5에서 6mm 정도 되죠. 잇몸을 잘라주고 큐렛을 잇몸 치료를 동시에 하는 술식을 합니다. 파켓 뎁스가 5에서 6mm 정도 되어서 잇몸을 잘라주고 잇몸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치간 칫솔이 뿌리 사이에 들어가고요. 파켓 뎁스가 5mm인데 저 뿌리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빼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칫솔, 치간 칫솔, 치실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사이에 치석이 생기고 뼈를 녹입니다.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저 치아는 지금보다 훨씬 금방 망가지고 뽑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 치석 관리하기가 쉬워졌고 치석에 의한 풍치는 진행 속도가 느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쪽 밑에 씹을 때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가 치아 뿌리를 잡는 힘보다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크면 씹을 때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치석 관리가 쉬워졌고 치석에 의한 풍치는 진행 속도가 느려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오른쪽 밑에 씹을 때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뼈가 치아 뿌리를 잡는 힘을 A라고 하고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B라고 할 때 B가 A보다 크면 씹을 때 아픕니다. 자, 대략 파켓 뎁스 5에서 6mm에서 잇몸을 잘라주고 잇몸 치료를 하는 술식을 했고요. 이걸 안 했다면 A가 계속 줄었을 것입니다. 풍치 때문에요. 일단 저 치료를 해서 A를 줄지 않게 혹은 줄어드는 속도를 늦췄고요. 이제 B를 줄여야 합니다. 일단 치아 두 개를 와이어로 묶어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갈이 장치나 보톡스도 B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씹을 때 아픈 것이 나아지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씹을 때 아픈 것이 완전히 낫지 않으면 그때는 발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씹을 때 아프면 반대쪽만 쓰는 편측 저작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요.